트럼프 관련돼서는 지금은 중국이랑 견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쪽에는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AI는 아직은 성장의 초입에 있다고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으로부터 또 파생되는 시장들이 또 엄청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이 고점이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물결님께서는 워낙 이 미국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미국 주식을 바라봤을 때 또 안 봐선 안 될 부분이 이번 달 기준으로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제 취임하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이 트럼프 2.0 시기에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트럼프 위기에 미국 주식은 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지금은 트럼프가 공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60%까지 관세를 매긴다, 중국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불확실한 요소가 많이 커진 상태라 지금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에 따라서 이 시장이 움직인다고는 저는 생각은 하지 않고요. 예를 들었을 때 바이든 대통령 때만 하더라도 태양광을 예시로 들어보면, 태양광이 초반에는 각광을 받아서 투자를 되게 많이 집행을 했었는데, 거시경제적인 요소들도 금리가 많이 인상이 되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면들도 있고, 태양광 에너지 특성상 저녁이나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전력이 잘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러면서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송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생각보다 더 많이 일어나야 됐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업성이 조금 안 좋아졌던 면들이 있었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처음에는 신재생 에너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다가 나중 돼서는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의도했던 것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급이 잘 되지 않았었죠. 그런 것처럼 이 정책 관련돼서 주목을 하다기보다는 그 사업 그 자체의 특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업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관련돼서는 지금은 중국이랑 견제하고 있는 게 가장 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도 매우 절실할 겁니다. 왜냐하면 고령 사회이기도 하고, 중국도 출산율 문제 때문에 인구 구조 문제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생산성을 최대한 높여야 되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인공지능 기술을 중국 간의 격차를 훨씬 더 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쪽에는 계속해서 투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트럼프 자체의 성향보다는 큰 흐름에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인공지능 AI 이 시장이 사실 작년 2024년 미국 주식을 완전히 이끌어 갔었잖아요. 대표적으로 상반기에는 뭐 엔비디아,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뭐 팔란티어,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이런 AI 관련 기대감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그러면은 이제 2025년에도 이런 AI 관련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요. 2025년에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기에는 조금 힘든 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정 연도를 예측하는 건 사실 힘들다고 봅니다. 워낙에 변수도 많고, AI 칩 관련해서 중국한테 어떻게 견제를 하려고 하는 모습에서 또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AI는 아직은 성장의 초입에 있다고는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AI가 사용되는 것들은 이미지 생성이나 동영상 생성 뭐 이런 것들이나 통역, 번역 이런 것들에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실제로 AI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침투되는 영역들은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나오기는 했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뉴스 요약도 오류가 많이 있어서 논란이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인공지능이 해결해야 될 관문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서 아직은 그 장애물들을 더 넘고 하려면은 그 성장하려는 그 잠재성은 조금 크다고 생각은 하고요.
자율주행도 인공지능에서 파생되는 하나의 산업이죠. 자율주행도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지금은 보조해주는 수준인데 여기에서 트럼프도 이 자율주행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한다는 얘기들도 많았었죠. 이제 일론 머스크랑 얽혀서 그런 이야기들도 많았었는데 자율주행이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또 시장은 판도가 확 바뀝니다. 지금은 운전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체력이 많이 드는 일이고 시간을 꼭 소모해야 하는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일로서 운전을 하는 건데 이 자율주행이 완전하게 된다 보면은 운전에서 휴식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휴식으로 변화되면은 운전하는 시간이 새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쪽으로부터 그 휴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장이 또 다시 탄생을 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공지능으로부터 또 파생되는 시장들이 또 엄청 커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인공지능이 고점이다 이런 거를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면은 뭐 자율주행도 방금 얘기해 주셨는데 뭐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AI 관련 주식도 따로 있으신가요? 사실 AI 관련해서 뭐 소형주나 이런 것들은 잘 보지는 않고는 있고요. 뭐 다들 보시는 뭐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위주로 이제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브로드컴, 엔비디아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요. 요즘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배트맨이라는 또 용어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포함해가지고 이 첫자만 따서 이제 배트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올해도 여전히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AI가 시장을 좀 이끌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이런 기업들을 잡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들고 가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 들어서 또 미국 주식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 신규 진입하기가 좀 애매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하고요. 내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자다 이러면은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해서 떠오르는 강자들을 예측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도 조정을 조금은 겪고는 있는데 이렇게 살짝 떨어질 때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달물교님께서는 책에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건초에서 바늘을 찾지 말고 건초를 사라라는 말처럼 ETF 투자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국 주식도 보면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개 기업을 딱 픽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런 AI의 ETF를 투자하시는 편인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좀 ETF AI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부해 볼 만한 ETF가 따로 있을까요? ETF를 보통 투자를 할 때에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성 종목을 제일 중요하게 보기는 하는데요. 그 일일이 그 기업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들고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완전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관련해서 ETF를 따로 지목을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QQQ 이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만 하더라도 이 빅테크 관련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꾸준히 모아 가시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괜찮거든요. 이 빅테크 관련된 거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또 많이 떨어진 것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나 이런 것들도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면들이 있고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AI 관련 반도체는 잘 나가고는 있지만 뭐 마이크론이나 이런 레거시 반도체들은 지금 중국이 경기가 침체되면서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들도 이제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미국 주식이라고 해서 AI 그 빅테크만 있는 게 아니라 배당주라든가 미국 내수 위주의 기업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튼튼한 기업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ETF도 AI 관련해서 테마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자산 증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하면은 기술주에 조금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이 들지만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내가 자금을 투입을 해서 현금 흐름을 조금 더 중시하고 싶다 하면은 배당 관련 ETF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SCHD ETF 같은 것들, 뭐 슈드 ETF라고들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라든가 미국에서 배당주 관련해서도 꼭 빅테크나 AI 관련해서라든가 성장주가 아니더라도 배당주에서도 튼튼한 기업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AI 관련 빅테크들이 워낙 나스닥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 나스닥을 추종하는 뭐 QQQ를 조금씩 사 모으던가 아니면 이거는 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고 좀 수비적인 성향의 포지션이라면은 이제 배당주를 모아놓은 뭐 SCHD와 같은 배당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또 환율을 고려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는 특히나 또 환율이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서 이게 환차익까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미국 주식을 또 시작하는 게 맞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예측할 수 있는 것과 예측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환율을 걱정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 거는 조금 이제 합리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 당시에 환전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때에도 환율이 팍 뛰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증권사 직원한테 저 환전하겠습니다 말을 했는데 환율 많이 올라 있는데 괜찮겠냐 이렇게 저한테 다시 되물을 정도로 환율 수준이 1250원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1250원이 엄청 높은 것처럼 보였겠죠. 지금은 매우 싼데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것처럼 환율은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환율이 지금 높다고 해서 투자를 미루는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어떻게 보면은 더 환율이 오를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가 되게 안 좋은 편에 속하는데 출산율도 낮고 고령 인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게 매우 절실한 상황에서 AI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사실 유수의 기업은 다 미국한테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AI 관련해서 활발하게 연구는 진행되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챗 GPT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미국 거고 미국과 한국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수록 미국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미국 서비스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환율이 오를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일단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다라는 입장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을 처음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딱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실행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폰을 쓰고 있으면 애플이라도 그 매수하는 과정을 그 친숙해져라. 그래서 애플 한 주라도 사보고 관련해서 정보를 한번 찾아봐라. 그게 이제 우리 한국 뉴스도 있겠지만 애플 관련해서 미국 주식은 어떻게 찾는지 영어로도 검색해보고 한번 그 과정에 조금 더 친숙해져 봐라 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도 사실 그 미국 주식 투자 관련 책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 내용 중에 그래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 요 내용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제 책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친숙해지는 그 과정을 전반적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알아보고 하는지 그냥 전반적으로 친숙해지는 그 과정을 좀 돕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